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양평 땅 김건희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 최재관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농업 정책 등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저기 뭐 양평에서 또는 여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그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고물상집 아들이시라고. 네, 맞습니까? 네, 저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나오셨고요. 예, 서울대 농대 나왔습니다. 예. 또. 어쨌건 서울대죠. 예, 그 다음에 뭐 경기도 학교 급식운동본부 당시에 네. 왜 부산급식. 예, 그 다음에 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업비서관, 네. 농업비서관. 네, 다음에 지금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네,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위원장,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김성규한테 네, 21대 총선에서 낙선. 예. 근데 득표력이 40.17이면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예, 양평이나 여주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라 거의 뭐 경북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군대 훈련 많이 받았던 곳이 양평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개군면 그쪽 되게 많이 다녔었고, 네. 또 용문산 네, 뭐 이렇게 네. 오죽했으면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양평 내려가서 예.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예. 갑자기 양평에서 지금 김건희 고속도로 이 건이 터졌단 말이죠. 자, 어쨌건 최재관 위원장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처음에 이 기자회견 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 소장 등 해가지고 기자회견, 네. 강덕구 의원 뭐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 등 해서 기자회견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빨리 터지나? 이거 처음 아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예, 이게 저 양평에 그 시민의 소리라는 아주 작은 신문사에서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그 종점이 갑자기 그 강상면으로 됐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한 15년 동안 그 양서면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하면은 두물머리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이견이 없었고 다른 생각도 없었고 상상조차 못했던 그 강상면 안이 나와서 이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조금 처음에 좀 이거 냄새가 난다 싶었던 게 이제 여러 그 예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전략환경평가 결정문을 공고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한 양평군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양서면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강상면으로 옮겨졌으면 강상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 공개되냐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누가 어느 주민이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게 공개된 줄 알고 보겠는가. 그거 하나를 지역신문이 찾은 거예요. 이런 지금 그게 고시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정작 지역에 공개가 안 돼서 그 군청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군청에 이게 담당자한테 이게 공개된 걸 아느냐 했는데 담당자가 그거 공개된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 그 봤더니 공개하는 기간도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었는데 15일 정도 했고 토요일 일요일 꼈고 뭐 토요일 일요일 꼈고 정작 다 빼고 나면은 11일. 이거 수상하다. 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그 냄새가 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자료를 다 신청해서 받아보자 하고 군청에 이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제 저 처음에 이제 놀란 게 그 처음 23년 5월 8일 날 이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예, 올해 23년 5월 8일 날 공개가 돼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공문을 다 주세요 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에
우리 여현정 군의원, 최영보 군의원 지금 단식 5일째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 자료를 이제 요청해서 받게 되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제일 수상했던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종점이 적이 없고 바꾸자고 한 사람도 없고 공론화된 적도 없었는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예. 사실 몰래 도둑질하다 딱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5월 8일 날 그 사실을 지역 언론이 만약에 캐치를 안 했다면 그냥 절차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누구나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가버렸을 이런 거대한 국책 사업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던 중에 그렇게 딱 걸려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정점에 김건희 땅이 있더라. 그래서 저 제일 궁금한 게 누가 바꿨을까? 그렇죠. 언제 바꿨을까? 어떻게 바꿨을까? 그거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 저희가 이제 공문 요청했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잘 안 줘. 그래서 찾아보니까 22년 7월에 이제 흔적이 나옵니다. 22년 7월 18일 날 국토부가 최초로 이렇게 양평군에 이 노선과 관련된 공문이 왔더라고요. 22년 7월에 옛날 타당성 조사 과정에 노선과 관련된 의견을 주세요 하는 공문을 이제 양평군에 보냅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3가지 의견을 냅니다. 이러한 원안이 있고 이제 양서면으로 가는 원래의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원래의 노선이 있고 1안, 2안, 3안 이렇게 이제 3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1안, 2안, 3안이라는 게 단 8일 만에 양평군이 답변을 합니다. 국토부가 협의를 해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8일 만에 양평군이 대안으로 1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을 8일 만에 그려가지고 회신을 합니다. 아니 1조 8천억짜리 고속도로 노선을 아무리 이렇게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펜을 주고 한번 네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그런 노선 3개를 8일 만에 그려서 회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상 정해진 노선인데 국토부가 야 이것 말고 다른 안 없어? 이것 말고 다른 안 없어? 계속 이렇게 쪼는 상태였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시점은 이제 저 국민의힘 군수가 취임한 그 시점하고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취임한 그 시점하고 그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8일간의 진실이 여기에 뭔가 담겨 있을 것 같다. 이 8일 안에 도대체 8일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8일이니까 군수가 취임한 지 18일밖에 안 됐고 대통령도 5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한 2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7월 18일하고 26일 날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8일 동안 하는데 한가운데 마침 22일 날 김선교 우리 전 의원 국토위 의원이고 양평군의 삼선 의원을 했고 삼선 군수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된 김성교 전 국토위 의원이 국토위로 간 또 나라고 겹쳐요. 나 환장하겠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정부가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수도 민주당이고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권 바뀌어 결국 국토부 장관도 바뀌어 양평 군수도 바뀌어 뭐 이게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기다리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거를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런 것들이 착착착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일이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양평군이 도대체 이걸 만들 수가 없다. 이거는 국토부가 만든 거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양평군의 담당자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었다. 그 팀장이 어떻게 이거 세계 노선을 그리느냐. 불가능하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전 우리 민주당 군수님 네. 이분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1조 7천억짜리 예. 8천억짜리 들어가는 예. 공사를 예. 어떻게 군수가 바꾸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예. 일이다.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양세면 아니 맞아라고 계속 쫙쓸 느낌. 예. 그래서 그 세안을 그려서 보낸 것도 기가 막힌데 또 하나는 그 세안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군청에서. 예.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뭐 환경평가, 도로영향평가 막 이거 한 페이지에 이렇게 평가를 해놓는데 이것도 군청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다. 용역회사가 한 20억씩 받고 6개월씩이나 해야 될 평가를 단 8일 만에 양평군이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국토부는 안 했다 그러고 양평군에서 이번 노선에 그 변경안을 처음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희들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결론이 거짓말로 판결이 그런 거죠. 났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예. 저쪽에서는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물타기만 예. 엄청 하고 있는데 예. 파면 팔수록 예. 권력의 그림자가 막 예. 느껴지는. 예. 결국은 이틀 전에 진상이 드러났어요. 음. 이틀 전에 국토부가 실토를 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은 양평군의 제안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그 양평군 군수도 자기가 했다. 양평군 김성교 의원도 자기가 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양평군에서 했다고 계속 우겨왔고 국토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틀 전에 이 논쟁도 이제 끝이 납니다. 국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안 했다. 용역사가 했다. 설계사가 했다. 달리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 예. 또 탓을 또 하죠. 예, 예. 야, 그런데 이제 좀 진짜 기가 막힌 건 저도 이제 이 기사에 굉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 보면은 국토부나 도로공사나 용역사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사가 와서 했건 도로공사 했건 그렇죠. 결국은 국토부가 발주를 하고 총괄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국토부가 안 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지시를 안 했는데 용역사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진짜 국정농단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새날로만 비유하면 예. 새날 방송 내용이 나갔어요. 예. 근데 내가 책임지기 싫어. 예. 이거 PD가 했다. 예, PD가 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월급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반대로 국토부보다 더 센 힘이 국토부도 싫어서 안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그 도로공사를 움직였거나 결국 도로공사를 움직여서 용역사를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이런 다른 안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사건 흐름을 보니까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양평 군수나 양평 뭐 군 전 의원 이런 예. 차원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예. 일단 범인이 원희룡이네. 예. 원희룡 반응이 그랬잖아요. 예. 예. 뭔가 제대로 들킨 느낌? 예. 근데 그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예. 대통령 등의 오다를 받은 느낌이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탑다운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이제 본질이 되는 게 누가 갑자기 우리 주민들도 원하지 않았고 공무원도 모르고 변화를 이끌었을까? 그놈이 범인이다. 그놈이 범인.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양평군이라고 계속 버텨왔는데 모든 서류나 증거가 국토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를 향하고 있고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 당한 거죠. 그 공무원이나 지금 막 군수가 자기가 했다고 하지만 힘에 의해서 그냥. 예, 힘에 의해서 당했다는 게 그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안, 2안, 3안에 양평군이 8일 만에 회신을 하면서 8일 만에 회신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8일 만에 회신을 하면서 평가를 적어 놓습니다. 1안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면 1안은 종점이 양서면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강화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1안은 강화 쪽에 IC를 만들고 종점이 양서로 가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원안 그대로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예타한 그대로 갔기 때문에 저게 적절하다고 양평군이 답을 합니다. 그 일안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은 환경성도 좋고 주민 수용성도 좋고 뭐 경제성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평을 해놓고 저기 이안 지금 이제 변경된 안입니다. 강산면 병산리 대통령 부부 땅이 있는 그곳으로 변경된 이안에는 뭐라고 적어 놓냐면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함. 그러니까 사실상 양평군에서는 예.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저기 4만은 IC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양평군에서 보낸 서류만 보면은 일안으로 해주세요. 우리 이안 4만은 안 돼요 하고 답을 보낸 겁니다. 답을 보냈는데 국토부는 계속 김건희 땅 쪽으로 예. 밀어붙였던 느낌이 예. 있고 오늘 예. 그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도 사실 그런 예. 내용이었어요. 예. 지금 김건희 땅 쪽으로 가려면 예. 터널과 교량을 예. 정말 수도 없이 놔야 된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교량과 터널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예산이 그 1,000억 가까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길이도 이제 2.2km가 늘어나게 되고. 야, 근데 진짜 제가 많이 한 이야기인데 예. 진짜 실력자들은요. 예. 투기하는 실력자들은 예. 좋은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좋은 땅을 만들어요. 일단 예. 사놓고 그곳에 길을 내고 터널 막 예. 수십 개 뚫고 예. 다리 수십 개 놓고 왜냐하면 그거는 돈도 많이 들지만 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예. 결국에는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예. 그 길이 날 수 없는 것을 사실 저 김건희 땅 쪽으로 가려면 예. 길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곳을 지금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절로 갔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문서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뭐 온갖 뭐 얘기 다 하고 그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이틀 전에 결국 실토하게 된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문서 때문에 실토한 건 아니고 김성교 전 국회의원이 그 뭐 실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백을 한 게 나옵니다. 지역에서 5월 8일 날 이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최근 6월 9일 날 지역의 동부 지역, 양평군 동부 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 교육 이제 노인분들 모시고 1박 2일로 이렇게 가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부 지역 축사가 있고 동부 지역 축사가 있는데 서부 지역은 양서면이 포함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고속도로 얘기를. 욕 먹을까봐. 네, 동부 지역 가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강상에 왔는데 자기가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강상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축사를 했기 때문에 마침 그 전임 민주당 군수인 정동균 군수님이 그때 인사를 갔다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걸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사실은 있으면 좋은데 마침 그날 군수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해서 동영상 자료가 없는데 일단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분명하게 원희룡 장관이 나한테 연락해서 강상면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고 자기가 좋다고 해서 바뀌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야, 진짜 놀랍습니다. 네. 이런 정도면은 네. 박정희 때나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2023년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이게 국책 사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과정과 어마어마한 각 부처들이 연결되어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누군지 대충 예상이 되는 사람의 사실상 한마디에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 물타기 오지지만 현 양평군수도 군의회 의장 때는 원안을 찬성했다. 예. 지금 이제 양평군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쟁점이 되는 건 양평군의 군민이나 군수나 이게 원했느냐 아니면은 위에서 내려왔느냐 이게 이제 이 범인을 찾는 그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 모든 서류는 국토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 양평 군수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제안했다. 그런데 양평 군수가 그 2022년 7월 18일 아까 처음으로부터 국토부에 그 제안 받고 8일 만에 대답했던 그때 2달 전에 5월 달에 그때 이제 선거 시기에 군수 후보였어요. 예비 후보자 시절에 저 국토부 장관이 막 된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대담을 합니다. 그 대담을 한 내용이 지역신문에 실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두물머리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대한 그런 심각성을 막 얘기를 하고 그거를 잘 해결해 달라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 알았다고 얘기한 게 지역신문에 나옵니다. 아까 그 지도 있잖아요. 예. 저 세 가지 노선 대안 예, 예. 그 지도 세 가지 노선 대안 지도에 예. 보면은 두물머리 위치가 나옵니다. 저 예. 지도에. 예. 그러니까 두물머리에 가장 가까운 게 이란이에요. 이란인 거죠. 예. 그쪽으로 가야만 두물머리 정체를 해소할 수 예. 있다라고 현 군수가 예. 이야기했어 놓고 예. 그리고 지금- 빨리 잘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현 군수가 저 전 군수일 때 군의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때 4년 동안 그 민주당 군수하고 하는 동안에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예타 통과됐을 때 21년 4월에 그 원안 저기 양서면으로 가는 안이 예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부터 추진이 되면서 예타를 한번 2번 미끄러졌어요. 왜냐하면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다니는 우리가 이제 주말에는 막 그 6번 도로 미어 터지는데 평소에는 사람 그게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서 예타가 안 나왔는데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두물머리에 가까운 그 안이 아니고서는 예타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변경된 안으로 올라간다면은 예타가 통과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예. 실제로 이 공사가 사실상 거의 그걸 하게 되면 90% 이상 확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건 사실상 이거 했다는 하겠다라는 예. 의미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는 일관되게 예. 정점은 양서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이런 것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도 어떻게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냈는지 그게 이제 놀랍습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22년 7월에 이제 그 처음으로 제안이 되고 안이 올라갔는데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시간 지난 데부터 막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막 한숨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임기 기간 동안 예. 얼마나 해드실지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예.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약간 조폭성 그런 거 있잖아요. 보스가 사람을 죽였는데 예. 내가 죽였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교는 이미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모 관련해 갖고 저기 예. 공흥지구 개발할 때 예. 엄청 많이 도와줬다고 예. 우리 김우원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예. 자기가 실토를 해서 그 목소리까지 남아있는 영상까지 예. 남아있는 예. 상태인데 김성교 군수할 때도 양서면 예. 정점 결정이 김성교가 군수할 때 정해진 거라면서요. 예. 이미 저 김성교가 삼선 군수입니다. 이제 그 10년간 했는데 2008년부터 했나요? 그 2018년까지 했으니까 한 10년간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그다음 4년 이렇게 삼선 군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과정에서 이 전혀 다른 안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이 오로지 양서면 그 원안으로 이제 왔었다. 그 아마 양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말이 되면은 양서면에는 나가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저 장 보러 가거나.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제가 그 양평읍에 사는 주민이 이제 농성장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지금 바보다 양평읍으로 만약에 변경되면은
그 지금의 양평읍의 교통이 주말 양서면 같이 될 거다.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평일날 4시가 넘어가면은 양평읍도 지금 막힌다는 거예요. 평일날도. 예, 왜 양평읍이 막히냐면은 양평이 아주 옛날 이제 작은 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8만 명, 뭐 지금은 12만 명 됐지만은 작은 도시다 보니까 길이 아주 좁아요. 다 거의 뭐 4차선은 없고 거의 2차선으로 이렇게 제가 좀 압니다, 양평을. 있고 어. 다리가 보통 여러분 저 대교 이렇게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평대교, 양근대교가 있는데 왕복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인데 저 나가면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놔둬도 밀리는 이제 그런 그 교통 상황인데 지금 그 만약에 변경한 대로 이렇게 간다 하면 그 교통 상황은 거의 양서면이 되는 거다. 양수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중에서 양평이 제일 네.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예. 거기 저 24단, 기기화 사단이 네. 일단 예. 양평에 엄청나게 주둔하고 예.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곳인데 그렇게 개발이 안 돼서 결국에는 뭐 저 양수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고속도로 그 짧은 거 하나 넣겠다는 거를 예. 어떤 분인가가 홀라당 예. 드시려고 지금 야 정말 야 어떻게 그런 머리를 쓸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한 4, 5일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TV며 뭐 온 언론이 나서서 했는데 이 4, 5일간에 거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어가지고 예. 물타기만 예, 지금 하는 게 다 물타기만. 민주당 군수 때 뭐 예. 뭐 예. 원안이 민주당 군수 예. 집 근데 예. 알고 봤더니 그 엄청 멀리 차로 한 20분 걸린다면서요. 예, 차로 20분 걸리고. 차로 20분 걸리고 그 예. 땅 샀다는 게 200평이라는데 맨지여서 오늘 그분 나오셨죠? 그, 예. 그 땅을 팔았던 분. 예, 오늘 국회에서 이제 좀 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저도 이제 하고 왔는데 그 이제 할머니가 93세인데 그 집이 이제 맹지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고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시려고 그 집을 팔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집을 길이 없다면 그 집도 맹지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뒤에 있는 같은 맹지인 군수님한테 사달라고 그 사모님한테 그 막 부탁을 했는데 군수님 돈이 없다. 우리 사모님이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다른 분이 사게 되면 또 요즘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땅 그 귀촌하면은 저 측량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해서 그걸 이제 샀대요. 그걸 조선일보가 뭐라고 선동했냐면은 예, 얘따 4개월 전에 예, 민주당 군수가 예, 종점 부근에 예. 부근이 뭐예요? 차로 20분 거리면요 예.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리고 그 군수님 집이 어디냐면은 양서면 원래 안에 있던 그리고 변경할 때 강상면 거의 중간쯤이에요. 옥천면에 아. 있어요. 그러니까 차로 20분 걸리는 데를 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조선일보가 야 대단하구나.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역위원장하고 정동균 군수가 2년 전에 변경안을 주장했다. 그거 가지고 이틀을 저희가 싸웠는데 가짜뉴스. 가짜뉴스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생각 이건 상상력의 차이인데 네, 양평 군민들이나 네, 위원장님 같은 분들은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예. 이게 이제 예탁까지 통과했으니까 강서면 쪽으로 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는 힘이라는 건 네, 진짜 국정농단이죠. 네, 이게.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까 이제 문서가 가지고 있는 증거 그리고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 이게 양평군이 하지 않고 국토부가 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 양평군의 담당 공무원이 막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도 이 올리라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아까 평가 보시다시피 일안으로 해주세요 하고 이제 정답을 알려주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안이 결정돼서 내려오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안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평군은 아니다. 그 국토부가 그렇죠. 법입니다. 그랬더니 국토부가 이틀 전에 마침내 자기는 아니다. 설계회사가 있다. 설계회사가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각도가 더 이제 좁아진 거죠. 야, 진짜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21세기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 일어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저기 홍해가 갈라지는 예. 느낌?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저 조선일보가 그랬나요? 문재인 정부 때 용역사 설계사를 선정했다. 어느 신문에 나왔죠? 하여튼 그 신문에서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 중요한 뉴스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임명했다는데 3월 그 한 20 며칠 돼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3월 26일쯤인 것 같은데 그 용역사를 선정을 해요. 그 설계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인 거죠. 5월 9일 날 윤석열이 출범하니까. 이미 윤석열이 당선이 됐고. 네, 그런데 그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인수위가 3월 18일 날 생기고 그리고 3월 26일 날 용역사가 선정이 됐어요. 와,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권은 실제로 취임식 전보다 네. 인수위 때 권력이 네. 제일 세다. 네. 인수위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문 때문에 팩트 체크가 된 거예요. 거꾸로. 이 신문이 까느라고 깠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잘못이다. 그래? 날짜를 그럼 따져보니까 인수위 때 했네? 야, 그럼 얼마나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인수위 때 쫙 그 용역사를 선정하고 그러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야, 진짜 여주 양평에 사시는 분으로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정권 뺏긴 게 이런 느낌인가? 그런 네. 생각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저 양평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멘붕이지 않습니까? 저 15년 동안 염원해왔던 공약 들어가면 1번 공약입니다. 우리 1번 공약으로 염원해왔던 그리고 주말마다 그 교통정체에 시달려왔던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절실한데 지금 국토부가 그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군수가 한 목소리가 돼서 변경안이 옳다. 변경안이 경제성도 좋고 환경성도 좋고 모든 면에 좋다. 지역 주민에게도 좋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아이고 씨. 그쪽으로 가도록 매일 골기 대회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이고 지역을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번 고속도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한 것이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에 이 사업이 파토가 났다. 그 비난하는 현수막이 그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이제 선동 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좀 뭐랄까 정상적인 분들은 군수가 왜 민주 당사를 찾아가냐. 야당이 할 일이에요. 그거는 누군가의 힘이 작동을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이권 가르텔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국토부를 갔어야 된다. 이런 정상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가니까 지금 그 안에 사실은 내분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 그 문제 제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처음에 군수가 그 범군민 대책위를 모으고 이장 협의회장들 동의를 구하고 사회단체를 구했을 때는 재검토하고 빨리 재개하게 하자. 일단 원안 변경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 공사가 재개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합의를 했는데 정작 모인 사람들한테 와서 하는 전단을 알아주거나 하는 얘기는 다 변경안이 좋다.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진선 현 군수가 군 의회 의장일 때는 찬성했었다. 그리고 왜 지금 바뀌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상황이 저희가 아까 2023년 5월 8일 전에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딱 5월 8일이면 6월 8일, 7월 8일 2달 지났나요? 상황이 바뀌었다가 뭐 인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핵오염수 문제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는 핵오염수 방류 반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 변화도 없이.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세력인 건데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사실 저도 지금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우리 양평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양서 종점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10여 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다 동의가 됐다는 거죠. 그 두물머리 정체를 공감하고 거기에 가는 길에 IC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 그 IC 하나 만드는데 뭐 50억, 100억 얘기하는데 지금 1000억 더 들거든요. 2.2km 늘어났고, 원안으로 가면서 1000억 아끼고 IC 하나 만들어주면 지금 당장 양평 군민들은 다 축제장이 되는 겁니다. 양서면 쪽도 축제장이 되고 강화 강상 쪽도 축제장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양평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 단일 안으로 해줘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쪽은 죽어도 안 된다. IC 만들려면 이 안은 절대로 안 되고, 환경적으로 안 되고, 여기는 저 접속부에 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주민들이 행복하고 지금 돈도 적게 들고 합의될 수 있는 이 안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드시 변경안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강상면 대통령 부부가 있는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김건희를 위한 돌격대인 사람들이 계속 거짓 선동하면서 민주당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뭐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제 백지화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근데 그 자체, 이제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기들이 불의함을 저는 증명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저 백지화 되는 건 사실상 오히려 백지화가 불가능한 상태 아닐까요? 백지화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백지화 하면은 직권남용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업 자체에는 예산이 붙어 있고, 예산을 이미 썼고,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아까 예타라고 하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힘들다는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기까지 4년, 5년 그 모든 기간을 어렵게 와서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폐기하려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백지한 것은 이건 직권남용이다. 그런 불법을 피하기 위해서 원희룡이 백지화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강상면으로 가자라고 답을 정해놓고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백지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지화한 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적절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이 변경한 것, 급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일 이제 경기도당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의 군의원 두 분하고 이제 고발하는 절차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희룡이 백지화를 주장을 할 때 저는 대통령실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당황한 모습이라고 봤어요. 엄청 당황했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백지화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땅 쪽으로 가는 강상면 안도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국민들이 이미 김건희의 힘이 작동했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버리면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씻을 수 없는 저는 과오가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결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이거를 쭉 해오면서 이제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늘공들이 좀 정보 감각이 부족해서, 아니 거기 저 대통령 그 땅이 있으면은 그런 의혹 살리를 우리가 왜 하냐. 그렇죠. 그냥 원안 가면은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안 가고 뭐 IC 하나 만들어주면 조용해져요. 그냥 양평 국민들은 그냥 바로 잔치로 넘어가는데 이 쉬운 걸 왜 안 할까 하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것도 날리면으로 바꾼 사람들이고, 우리 이태원 참사가 국민 누가 봐도 뻔한 것을 그 청년들이, 문제 있는 청년들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의 이 도로도 반드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는 보는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들켰을 땐 정말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우연히
어떤 이유로 우연히 강상면 쪽으로 예. 안을 냈는데 예. 알고 봤더니 대통령 부인 땅이 있네.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걸 자체를 백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상식인데 예. 이 자들은 상식에 너무 반하기 예. 때문에 문제인 예. 거지. 상식에 반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백지화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이제 엄청 화가 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나는 거를 지난 그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때 양평군이 엄청나게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그 군수가 시민사회단체를 쫙 소집하고 그 다음날 500명 집회를 준비하고 토요일, 일요일 막 급박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여론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원하지 않은 건 이미 탈로 났고 지금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가져가면서 다시 재개를 하고 그 힘으로 그 안을 주민들에게 물어서 하자. 뭐 심지어 어떤 언론에는 주민 투표를 해서 하자. 뭐 여론조사를 해서 하자.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주민들의 뜻에 따랐다고 하면서 변경안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 만약에 변경 안으로 간다고 하면 예. 정권이 위험해지는 사안이에요. 이미 들켜버렸잖아요. 예. 들켜버린 거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저 예. 마인드가 예. 전 이해가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저 온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해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그런 것인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예.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불안하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예. 왜냐하면 사람 인식이라는 게 고속도로 정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대통령 땅이 있다. 예. 사실 대통령 땅인 거잖아요. 예. 부부 입장에서 보면. 예. 땅이 있다고 보면 그거를 양평에서는 갈라치기를 해서 양서하고 강상면이 예. 싸울 수 있지만 예. 국민 전체로 보면 예. 국민의힘이 위험해지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예. 지금 이제 그 아까 의도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의도가 지금 파탄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아니 왜 주민들 간에 안을 싸움을 시키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무력화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로 앞으로 뭐 주민 여론을 수용해서 여론조사로 고속도로를 앞으로 할 거냐 국토부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면서 그 오늘 경기도지사도 그 이거 만약에 변경안으로 가려면 55% 이상 바뀌었고 교각과 뭐 다리와 터널이 훨씬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예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사실상 파탄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그 땅을 예, 김건희가 예, 이제 기부해야 된다. 예,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정말 대단한 정권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제 저건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의 그 뭐랄까요 잘못도 있어요. 왜 네. 또 김성교 같은 사람한테 총선에 집니까? 네. 이제 제 잘못이 큰데 저도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성교 의원하고 선거에 붙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불법 후원금을 4,700만 원, 4,771만 원을 더 모금해서 56명이 기소가 됩니다. 네. 근데 55명이 처벌을 받습니다. 한 명이 무죄를 받습니다. 누가 받았을까요? 김성교 그리고 네. 사무장 유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선거를 했고 자기가 그 후원금을 이제 모았고 사실 그 후보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선거 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거는 뭐 바로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가 몰랐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줘요. 네. 아, 몰랐구나. 참. 야, 근데 최재관 위원장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력을 쫙 살펴보니까 이분 진정성 있네. 그러니까 원래 고향 울산이시라면서요. 예. 근데 여주나 양평 쪽에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에 서울대 졸업하고 나오신 분인데. 서울대 나와서 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민운동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양평에서 우리 여주나 양평이나 농촌입니다. 와 보시면은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양평도
모든 사람이 정말 살고 싶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이렇게 좀 그 오염을 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하여튼 나쁜 그러니까 제가 행군 다녔던 곳이 예, 군대 있을 때 여주, 이천, 뭐 양평 이런 쪽으로 행군 코스가 다 거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고향보다는 한번 나이 좀 먹으면 내려가 살고 싶다 할 정도의 예.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려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이번에 그 김부겸 저 총리도 내려와서 이제 전원주택 짓고 사는데 이제 뭐 김부겸 게이트다 그런 말도 하고 장영달 총장님도 이제 와서 20년 전에 내려와서 사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고 하여튼 물타기 말고는 이 진실을 가릴 다른 그 수단을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모실게요. 왜냐하면 네. 이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시작이고 네. 이제 양평 통신원 느낌으로 새날에 자주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하고 네. 인상도 좋으시고 네. 저는 상록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신문에 네. 나와 상록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좋은 네. 양평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